안녕하세요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는 최종 합격을 위해서 하던 시험 준비를 계속해야겠죠. 올해는 부디 영상을 보신 모든 선생님들께서 최종 합격하시고 학교에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차 합격한 이후에 2차 시험까지 뭘 어떻게 아마 이 시간을 보내야 할지를 알려드리고 이에 대한 저의 경험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어떤 공부법이나 준비 방법에 있어서 왕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짧은 기간 동안 준비해서 합격했던 저의 경험을 전해드리니 잘 참고하시면 분명히 2차 준비하는 이 남은 2-3주의 시간 동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간단히 1차 발표 이후에 약 2주나 3주 실험이나 실기평가가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2주 정도 남았을 테고 없는 선생님들은 3주 정도 남았을 텐데 이 짧은 기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에 대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스터디나 연습을 통해서 드러난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특히 면접이나 수업 실현하는 것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심사위원의 시선에서 보는 나의 모습을 마주한다면 보다 객관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시기에는 뭔가 새로운 것을 계속 채워나가기보다는 내가 부족한 부분을 잘 메워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실전의 감을 익히는 건데요. 보다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극한의 상황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시험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긴장이나 압박감의 상태이기 때문에 연습 때만큼의 실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습을 할 때 이 기간 동안 미리 압박이 있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연습해 본다면 분명히 시험에서 더 좋은 상황이나 결과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극한의 상황이라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제가 했던 거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요. 첫 번째로는 어떤 굉장히 나올 것 같지 않은 어려운 소재를 가지고 수업 실현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거만큼은 수업 실현에서 내기에는 뭔가 조건으로 낼 것도 없고 내용의 양도 너무 많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혹은 실현이나 면접에서 조건을 굉장히 많이 넣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제가 실제로 했던 건데 면접이나 실현에서는 지역별로 정해진 구상 시간이 있죠. 그 정해진 구상 시간을 2분이나 3분 정도 줄여서 연습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가정해서 연습하면 연습임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압박감이 생기게 되고 이런 압박감 속에서도 꾸역꾸역 해나가시는 연습을 하다 보면 더욱더 실전에 가까운 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체력과 건강관리입니다. 별표를 쳐놨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실제로 임고 실험평가 2주 전에 코로나에 걸려서 당시에는 일주일을 의무격리해야 했고 실제로 그 일주일 동안은 몸이 너무 아파서 거의 준비를 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이 겨울이고 또 지금까지의 준비로 체력이 많이 떨어지셨을 시기이기 때문에 적절한 휴식과 운동을 병행하시면서 시험날에 준수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2차 바로 직전에 실제로 써서 활용한 2차 계획표를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먼저 항목을 구체화시켜서 이렇게 저는 3가지의 평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출에 대한 거, 학교에 주의해수는 특강, 기타 제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들을 일별로 항목화시키고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해오던 스터디에 충실히 참여하면서 감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과 내용을 충실히 분석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계속해서 지금 교과 내용에 대한 분석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통합과학 지도서라든지 혹은 스터디 복습, 지도 전체 이런 내용학적인 부분들이 들어가 있죠. 교과서와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은 시험 전까지 매 순간 반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에 있어서 오류가 있으면 아무리 다른 것들 잘했다고 하더라도 합격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셋째로 제가 만든 저만의 만능 틀을 계속해서 숙지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거는 만능 틀을 만드신 선생님들도 있고 아닌 선생님들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달리 하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번째로는 얘는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초등 문제, 특히 면접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것입니다. 보통 초등 시험은 중등보다는 일찍 치러지고 그리고 어떤 소재나 문제가 나왔는지 어떤 시험 후기들을 참고하다 보면 그 해년도의 중요한 소재를 미리 알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참고가 되는 것이죠. 물론 같은 소재가 반복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이 초등 면접 문제를 풀어봄을 통해서 그 해에 어떠한 게 중요한 이슈인지를 출제기관에서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유가 되신다면 시험 전에 여러분들의 2차 면접 전에 한번 어떤 소재가 나왔는지 한번 풀어보는 과정이 있으면 매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만약에 시간 여유가 된다면 추천드리고 싶은 건데 교육계, 당해년도의 교육계 이슈를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저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매달 교육광장이라는 하나의 잡지를 발간을 하는데요. 이 잡지에는 뭐 중요한 교육 정책이라든지 그에 대한 연구원분들이나 교수님들, 선생님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 시간을 통해서 이 교육계의 중요한 점 그리고 변화에 대한 감을 익히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려드리자면 바로 핵심 페이지 만들기입니다. 정말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온 마지막 상황에서는 연습하고 스터디했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시험장에서 완벽하게 반영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내가 시험장에서 이것만은 반드시 지키겠다 하는 가장 중요한 정말 핵심들만 적은 딱 한 페이지 만드는 작업을 시험 직전에 했던 것 같습니다. 영역별로 이렇게 저는 이게 수업 실험에 대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실험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한 페이지 만들기를 진행을 해서 시험장에서 들어가기 전에 활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가져가면 정말로 마지막에 내가 막 이거 볼까 저거 볼까 뭐 보지라고 헷갈리지 않고 내가 반드시 기억할 한 장만 딱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실수를 줄이고 원하는 답변이 나오는데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과 체력 관리 잘 하셔서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에 임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